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푸집과 동바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지난 제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요런 것들, 그리고 요 볼을 감싸고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요 거푸집이 되겠고, 지금 요렇게 폴대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제 동바리라고 합니다. 거푸집을 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포트라고 이야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가끔씩 일본 발음으로 이제 삿포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동바리나 이제 서포트가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거푸집하고 동바리의 존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언제 해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다투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뭐 감리자하고 이제 현장하고 실랭이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거 빨리 무조건 해체를 해서 다음 층에다 써야 된다. 근데 이제 감리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무조건 이 존치 기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엄청 실랑이를 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현장에서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언쟁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이참에 이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거푸집을 쭉 짜고 거푸집을 이 동바리가 받치게 되는데, 건설사에서는 이제 요것들을 빨리 해체를 해서, 여기 받치고 있던 걸 빨리 해체를 해서 위층으로 올려야 이제 위층 공사를 또 한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경제성, 예를 들어 공기도 뭐 단축할 수 있겠고, 동바리나 거푸집을 다 대여를 해서 쓰거든요. 대여를 해서 쓰면은 요거 있는 거를 빨리 위로 올리면은 요 한층 거 한 벌 기준으로 해서만 대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만큼 공사비도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좋은 얘기죠. 공기 줄이고 뭐 경제성, 공사비 싸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안전, 그리고 구조체의 품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표는 이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예요. 표준시방서 안에 이제 콘크리트 공사 안에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일단 두 가지 위아래 표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위에 거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을 할 경우 거푸집 널의 해체 시기라고 나와 있고, 아래 거는 이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의 해체 시기도 나와 있고, 요 옆에 가로 안에 보면 이제 기초부 기둥 및 벽의 측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 측면은 뭐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뭐 구조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조체가 있고 이렇게 쭉쭉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판이 있겠죠. 요게 이제 슬래브, 요게 이제 보가 되겠죠. 근데 이 측면은 어딜 말하는 거냐, 요 보의 측면부, 뭐 벽체가 있다면 벽체의 측면부, 요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보통 시멘트일 경우에 뭐 온도에 따라서 4일이나 6일 정도 봐라.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건 뭐 벽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주요 구조체, 구조적인 부분에는 크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얘는 크게 따질 필요가 없고, 이제 사실 요 하부가 중요한 겁니다. 보 하부에 서포트 받치고 요런 슬래브가 쭉 있으면 슬래브들 하부에 서포트를 받치잖아요. 이 측면에다 서포트 받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벽면이 있죠. 시험을 할 경우에 이때는 이제 벽 같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해서 5메가파스칼이 나오면 이제 해체를 해도 된다, 요 날짜보다 빨리 해체를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요것도 측면이니까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일단 슬래브, 보, 밑면, 아치의 내면, 그러니까 아치의 뭐 하부겠죠. 그러니까 요 하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 하부. 그랬을 때 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냐, 단층과 또 다층으로 나뉩니다. 단층은 뭐 간단하게 한 개층짜리 건물이겠죠. 땅 위에 한 개층 건물을 지면은 요게 받치고 있는 거푸집이나 동바리 얘기하는 거고, 요 다층은 우리 기본적으로 뭐 두 개층 이상씩 올리는 건물들, 이럴 때 이제 동바리 다 받칠 거 아니에요. 쭉쭉.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층인 경우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이 나오면, 그리고 또 최소 강도 14MPa 이상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콘크리트 강도를 24MPa이나 30MPa 쓰는데 그냥 24MPa이라고 보면 3분의 2 이상은 38에 24죠. 그럼 2 곱하면 16MPa이네요. 16MPa이 나오거나 압축 강도 테스트를 했을 때, 아니면 최소 강도 14, 요거보다 작게 나올 때, 만약에 뭐 20짜리를 쓴다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수치가 나올 테니까, 그거보다 작게 나올 경우엔 14 이상 나올 때 해체를 해라 이겁니다. 우리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할 때 만약에 24짜리면 보통 28일 기준으로 맥시멈 이 압축 강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28일. 근데 28일이 안 돼도 요 정도만 나오면은 단층 구조일 때는 오케이라는 거고, 다층 구조일 경우 여기는 무조건 그냥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 나와야 된다. 24MPa짜리면 무조건 24가 나와야 된다. 우리 공시체 만들잖아요. 콘크리트 타설을 한 다음에 공시체 만들었을 때 얘를 이제 프레스기에 넣어가지고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설계 기준 강도 24가 나오면 28일이 되기 전이라도 해체를 할 수 있다 이건 겁니다. 뭐 아래 가로하고 필러 동바리 구조 이용할 경우에는 구조 계산에 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 강도는 13MPa 이상으로 함. 요 필러 동바리 구조 요거는 이제 땜빵으로 그냥 남겨놓는 동바리를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을 봐라 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 거푸집과 동바리에 대한 해체 시기는 이렇게 해서 표로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나 현장에서는 딱 여기 있는 문구대로만 가지고 사실 접근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항상 현장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 있고 바닥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요거는 이제 거푸집이고 요번에 타설할 상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거푸집을 짜고 당연히 이제 안에 철근 배근이 쭉 돼 있을 거고 이제 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밑에 층들은 다 이미 콘크리트가 굳어진, 쉽게 얘기하면 콘크리트가 타설이 된 그런 슬래브, 그리고 맨 아래는 이제 기초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거푸집을 당연히 짰으니까 요 상층에는 당연히 동바리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콘크리트를 한번, 요 슬래브를 한번 보면은, 자, 보통 요새는 콘크리트 타설을 한 다음에 하루 정도 놔두고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서 이제 먹선 놓고 뭐 자재 올리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좀 양생이 되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한 군데도 없죠. 그렇다고 보면은 요 해당 슬래브, 요 슬래브 같은 경우에는 이튿날부터 보통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2주에 보통 한 층씩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날씨가 너무 지금처럼 덥거나 아니면 뭐 비가 오거나 하면은 조금 뭐 한 주 정도 더 늘어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 2주에 한 개 층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바닥판이 또 너무 넓으면은 더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주 기준으로 본다면, 자, 그럴 때 지금 바로 요 슬래브는 지금 한 2주 정도 전에 타설이 됐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여기 콘크리트 타설을 할 거니까 2주가 걸린다 그랬으니까 한 층에, 얘는 2주 전에 타설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28일 양생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얘는 절반밖에 안 된 그 콘크리트 슬라브라는 거죠. 28일에. 그러면 이거는 아주 뭐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청소년기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슬래브가 지금 위에 이 엄청난 이런 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철근이나 뭐 콘크리트 아니면 이런 동바리 아니면 위에 작업하는 사람들 무게를 받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얘 혼자 이걸 받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완벽한 강도가 발현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그러면 여기도 또 동바리가 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비로소 한 28일 정도, 그쵸? 2배 4주니까 28일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성인이
이제 막 된 그런 콘크리트 슬래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맹점은 보통 이제 요 바닥판을 이제 구조에서 설계를 할 때 고정 하중과 활 하중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일정한 그 할증이라 그럴까요? 일정한 비율을 곱해가지고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고정 하중은 자기 무게죠. 자중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활하중이라고 있는데, 활하중은 뭐 예를 들어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운 가구들이나 장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활하중이라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자기 고정 하중과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활하중 정도를 겨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앤데, 여기에다가 엄청 위에 활하중봉에 몇 배나 더 무거운 상부 고정 하중 및 이 위에 여러 가지 구조체 및 또 여러 가지 작업자들, 이 상부에서 막 작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무게를 아래로 갈수록 다단계식으로 해서 다 받쳐내는 거죠, 상황이. 그러기에 이것도 사실 무리라는 겁니다. 사실 활하중이 얼마 안 돼요, 이 고정하중에 비하면 보통. 근데 이 고정하중만 해도 사실 몇 개입니까? 물론 자기네 층에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감당을 하지만 얘네들 다 지금 감당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요 두 놈은 아직 시기상으로 지 몸무게나 활하중을 감당을 못하는 애들을, 그거를 요 또 밑에 놈한테 이제 겨우 막 성인이 된 애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 층 받치는 것까지도 저는 사실 무리라고 보고, 이렇게 세 개 층은 받쳐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요 타설하는 층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개 층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푸집과 동바리는 살짝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놈의 요 거푸집 있잖아요. 색을 좀 바꿔보면 요 거푸집 있잖아요. 사실 얘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좀 몰려서 사용을 해도 돼요. 띄어서. 일단 이 슬래브 스스로의 강도는 어느 정도 발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부에서 동바리만 좀 받쳐준다면 거푸집 정도는 다 해체를 해가지고 몰려도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필러 동바리라 그래가지고 땜빵식으로 해체했다가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푸집을 다 해체 안 해도 요 필러 동바리는 남아있게 한 다음에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필러 동바리로 뜨문 조금 이렇게 받치더라도 이 세 개 층은 유지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 구조기술사분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본 것이고요. 이제 여기 요 문구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시방서에 그 표 하단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제하, 그러니까 이제 거푸집과 동바리를 해체했는데 위에서 계속 뭔가 제하를 한다, 하중을 준다, 그럴 때 요 쭉 내용이 나오고 밑에 보면은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거쳐서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3개 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건설사에서는 강도 테스트를 해서 28일 강도 나오면 해체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안 한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처럼 이제 쭉 보면은 기둥 간의 간격, 슬래브에 있고 기둥 간의 간격이 예전에는 뭐 7, 8m에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 영상에서도 봐보세요. 막 12m까지 가고 하잖아요. 얼마나 여기 무리가 가는 구조겠습니까? 7, 8m대하고 12m대하고는 좀 충분히 다를 수도 있고, 뭐 온도나 습도, 날씨에 관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꼭대기에 이제 작업을 하면 이 하중이 골고루 우리가 설계한 대로 이 슬라브판에 전해지는 뭐 제곱미터당 뭐 몇백 킬로그램, 요런 하중이 요렇게 전달이 골고루 되겠습니까? 보통 크레인으로 철근 따발 막 몇 톤짜리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한쪽에 내려놓잖아요. 요런 한쪽에. 그럼 여기만 집중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쭈르륵 내려갈 건데 이게 감당을 하겠냐 이거죠. 그 한 개 층 정도 받쳐놓고서 뿐만입니까? 뭐 거푸집도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한쪽에다 팔레트 해가지고 올려놓고 여기에서 막 이동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 곳에 집중될 일이 많다 이거죠.
아니 심한 현장들은 요거 이렇게 한 개층 받쳐놓은 거를 한 2, 3일 있다 바로 올려가지고 하려는 데도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네 견적에는 이 거푸집 한 벌 그리고 이 한 층 분량의 요 동바리만 렌트를 보통 하니까 대여를 해서 쓰니까 그 정도 대여비만 잡아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쓸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두 개 층도 사실 지금 모자랄 판에 두 벌을 빌린다 그래도 모자라죠. 근데 한 벌만 이렇게 해놓고 올리려는 데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설령 3, 4일 뒤에 강도 테스트를 해서 진짜 28일 강도가 나온다선 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작업 파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이 동바리 때문에 최근에 사고들 얼마나 납니까? 예전에 그 뭐 광주 아이파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고는 안 날 수도 있죠. 뭐 무너지진 않아도 이런 슬래브들에서 막 처짐이 엄청 발생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처짐들. 그럼 크랙이 다 가겠죠. 크랙이 가면은 이 구조체의 완벽한 성능을 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그 아까 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표에서 이제 그 설계 기준 강도, 콘크리트 그 압축 강도가 나오면은 뭐 해체해도 된다는 표는 있지만 그거는 최소한의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현장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땐 그래도 요 3개층 정도는 받치게끔 하자. 그리고 정 안되면 이 하부는 거푸집을 좀 떼고 요 필러 동바리 맞춰놓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 기준 요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또 당연히 제 주관적인 내용이 조금 반영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또 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자기네 이익이 되는 대로 생각하니까 또 이 얘기를 건설사에서 들으면은 콘크리트가 뭐 7일이면 충분한 강도가 발현이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혹시 모를 변수로 인해 이 콘크리트 구조체의 품질에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거를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